소리가 작다. 조금 올려 소리를. 먼저 제가 준비해온 걸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 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방송법 제1장 1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입니다. 역시 1장 1조입니다.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지명받는 날 폭넓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법 1장 1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방송과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혹시 준비하신 질문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오늘은 방통위원장 후보 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과천청사죠 저희가 네, 출근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자, 그러면 방통위원장 후보 네. 이진숙 과연 그는 누구인가를 네.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 90년도 그쯤에 방송 기자들이 여러 훌륭한 기자들이 많았는데 네. 이진숙 기자 하면은 네. 저희들이 한참 후배지만 종군 기자, 네. 또 영어 선생님 출신 기자, 네. 또 아주 살아있는 현장 기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종군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적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최초의 종군 기자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성실한 기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종군 기자로 2번씩이나 갈 수 있다는 것은 남자 기자들도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예. 취재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전장터에서 네. 좀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요. 네. 이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네. 대구 출신으로 네. 경북여고를 나와서 경북대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MBC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부 기자, 국제부 기자, 문화부 기자를 했는데 네. 국제부 기자 때 특히 1991년도 걸프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네, 현지에 가서.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 걸프전에서 카메라 6mm짜리 아니 우리 저 신수잉 대표는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오대항 사건 특종을 했을 무렵이군요. 그때구나. 사회부 차장 때네. 한참 그때네. 네네. 예. 그랬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예. 2003년도, 네. 2002년도, 3년도쯤 후세인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이라크. 예. 후세인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과 네. 예.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리고 그 당시 후세인이 생포가 되던가 사살이 됐죠. 네, 네. 그 전쟁 때 또다시 종군 기자로 거기 취재를 했습니다. 네. 분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목숨을 건 종군 기자라 그래서 외신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한국에서 정말 이슬람 국가에 누구 책임져 주지도 않고 보호할 곳도 없는 곳에서 네. 6mm짜리 카메라, 네. 손수 카메라를 전장터에 들고 다니면서 네.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기억에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가 대전에 대전 방송 사장 됐었거든요. 대전 네, MBC 네. 사장. 아, 예. 그랬다가 종군 예. 기자 마치고 여러 일을 하다가 뭐 MBC 대변인도 하고 네. 그러다가 기획 홍보 본부 그때가 힘들었을 때예요. 네. 예, 예. 바로 그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어요. 네. 워싱턴 특파원하고 와서 이런 일을 맡았는데 네. 그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 그 집권 시에 그렇죠. 김재철 사장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김재철 예.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MBC 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건 낙하산 인사다. 물론 그 당시 박문진 이사들이 결정을 했지만 그렇죠. 이사들을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김재철 사장이 온 거 아니냐라고 노조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죠. 이때 이진숙 후보자가 기획본부장을 겸했었는데 네. 이때 노조를 탄압했다. 다시 노조원들을 뭐 인사 발령을 했다. 그게 그렇죠. 탄압 아니냐? 가지고 시비거리가 됐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수정확히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입 인재 뭐 그렇죠. 거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참 그렇죠. 뭐냐면 2012년도에 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와 이정희라고 하는 정의당 네. 당시에 통일진보당, 네. 통진당 후보 세 분이서 대선을 치렀는데 네. 그해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네. 뭐가 어디에 지분이 있냐면은 부산일보와 MBC라는 곳에 네.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오랫동안 이사장을 했었죠. 네. 이때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미국 방향을 놓고 네. 이진숙 당시 기획본부장과 최필립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서 논의를 했었다. 네. 이게 곧 박근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노조에서 막 반발했죠. 네. 그때 공교롭게도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것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었는데 아, 예. 정수장학회의 돈을 MBC와 부산일보에서 빼서 반값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 네. 이 부분이었는데 네, 네. 그의 장본인으로 그 당시에 노조한테 낙점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쪽에서도 자꾸 의혹을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에 상대에서는 대해서. 대선 때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의혹이. 네. 그렇게 된 뒤에 이후에 2015년도에 대전 MBC 사장을 했어요. 그렇죠. 대전 MBC가 당시 현 사장인 분이 대전 MBC 노조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 대전 MBC에서 이것이 다시 불거져서 이진숙 이진숙 세력이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서 박문진의 김원배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네. 그리고 당시 보도국장인 최혁재 보도국장들을 싸잡아서 네. 이진숙 사장 또 최혁재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김원배 모건대 총장 지내신 분인데 네. 박문진 이사 이 세 분을 싸잡아서 노조에서 완전히 그 탄핵 운동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뒤에 이진숙 후보자가 2019년도면은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예. 네네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후에는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데 네. 이때 문재인 정권 때 황교안 당시
총재가 네. 대표가 삭발막 투쟁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머리가 짧죠. 예, 예. 이때 인재 1호 영입자로 이진숙 후보자를 영입한 겁니다. 아, 옆에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나경원 지금 당대표 후보. 예, 그분도 얼굴에 옆에서,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진숙 그 후보자가 비례대표 앞번호를 타서 금배지를 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다가 2021년도 2년 뒤에 예. 대선 다음에 있을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언론 특보로 영입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상당히 보수주의자다 해서 뭐 또 일각에서 진보 쪽으로부터 많이 또 지탄을 받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네, 물론 네.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겠죠. 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할 때가 그 전에 그 언론 특보를 한 맡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프. 때 한 거네. 네, 선거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맡았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될 때도 같이 거론됐던 분이죠. 그렇죠. 예. 이인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여기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 할 때도 이진숙이냐 이동관이냐 네. 이렇게 했다가 3개월 뒤에 이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이진숙이냐 김홍일이냐 이진숙이냐 이렇게 할 만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최종 낙점이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절차가 정부에서 청문회 절차를 국회에 통보를 하겠죠. 네. 그러면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급이니까 본래 이날 같이 했던 뭐 김한섭 환경부 장관 내정자나 네. 또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뭐 후보자나 이분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그 후보자가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얘기를 했죠.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했습니다.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1억 6천만 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가짜 기사를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어느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요 정도로 이제 듣기로 네네. 하고, 예, 잠깐만요. 예. 자,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가 된 거냐면 지금 후보자가 딱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 탄핵을
뭐 앞두고서 떠났다, 뭐 언론 정학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이제 참 이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이 된 뒤로 예. 야당이나 방송 노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이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진숙 후보자가 반드시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카더라 방송은 맞겠다. 공영방송에서. 예. 카더라 방송은 안 된다. 예.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도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지금 방송 장악이라고 한 그런 공격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네. 또 자기가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반드시 막을 길은 국민들에게 지금 이 방송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송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 모두의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이 방송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네. 국민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하는 게 방송인데 그렇습니다. 예. 한쪽에서 울게 만들고 한쪽에서 웃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진실된 것이 아니라 카더라 이렇게 네. 까더라 네. 유비통신 내지는 카더라 방송만큼은 맞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은 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정치적인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단 한 가지 우리 국민들 우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선진 국민이 더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방송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카더라 방송 네.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 걸 확인 없이 하는 방송만큼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일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이 공기라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적인 이제 그런 기기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흉기에 흉기가 돼서는 안 수가 되겠다.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네. 노동 권력도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네. 저는 물론 사기업이지만 국민의 임명장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네. 기자 생활을 42년, 33년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것이 언론의 이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권력도 그다음에 돈을 가진 금력도 그다음에 아까 말한 노동력도 예. 어떤 지역의 이익도가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모든 것이 권익이 보호돼야 되는 것인데 네. 한쪽만 이익이 개변이 된다. 이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이진수 후보자의 얘기를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금력도 안 되고 상업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네. 또한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네. 탈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올바른 네. 공정 보도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 쪽에 위원장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강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진석 후보가 이제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될 일 있죠. 예, 그 뭐냐면은 여기 지금 말미에 있었는데 그 얘기였군요. 뭐냐면 네. 이진수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두 명만 네. 그 김홍일 위원장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네, 그리고 자기는 비상임 이사로서 상임 이사로서 자기까지 세 명이 가진 5명인데 원래 네. 그 방통위가 5명인데 네. 2명이 빠진 상태에서 기존 방송 3법이 제정되기 전 법으로 네. 이사 공모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저쪽에서는 뭐 무효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있는데. 다루지를 않았죠. 아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무슨 얘기냐? 그것이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안 낸 것이지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걸 다 분명히 낸 대로 알아야 된다고 받겠다. 이제 강조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오는 8월까지는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네. 8월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선임될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 방문진 예. 그게 거기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거죠.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 있는 분들이 임기가 끝나니까 예. 다 끝나죠. 그 지금 알아보니까 네. 임기가 중간에 들어온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결국엔 자녀 임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네. 9명이 다 다 떠난다고 아까 떠나게 확인해 되는 봤잖아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직 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사에게. 네네 그래서 예, 예. 방문진한테 전화를 해서 아까 예. 여쭤보는 걸 봤는데 네, 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다 이들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 3법이 본회의 통과만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법사위까지 예,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과방위에서 법사위 영청래 법사위를 넘겼는데 이것을 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지해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고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아마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거 조금 한번 좀 더 짚어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그 방문진 위원을 한 21명으로 늘리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도 좀 나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그게 참 그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어느 한쪽이 힘이 실어지게 되면 네. 그것이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 이 방송이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예, 야당에서 예, 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윤석열 정부의 그 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고 네. 방송통신의 그 언론 자유성, 네.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방송 3법이라는 것을 네. 개정을 했어요. 네. 왜 되겠냐? 이 부분이 작년 11월 8일 날 네. 민주당 주도로 해서 그 의결이 됐는데 네. 이것이 대통령한테 가서 거부권이 행사됐죠. 제2요구권이 됐죠. 예. 그래서 다시 의결을 했던 겁니다. 네. 그게 작년도 12월 8일 날 의결이 됐는데 네. 거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했어요. 200표를 얻어야 되는데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자동 폐기가 된 것을 네. 총선에 이번에 4.10 총선에서 끝나서 192석을 얻으니까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방송 3법이에요. 그렇죠. 방송 그게 3법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그렇죠. 또 방송 교육방송 공사 공사법. 뭐 진흥법,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한국방송공사 네. 그러니까 KBS 사장 뽑는 방송법 네. 그다음에 MBC 사장을 뽑는 방송문화진흥회 문화진흥법. 이사법 예. 그다음에 EBS 사장을 뽑는 네. 한국교육방송 공사진흥법. 공사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방송 3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3법을 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래? 그러면 이제 해놔서 내놓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KBS와 EBS는 네. 공사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사장이. 근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민영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문진에 있는 이사분들이 거기서 사장을 선출해서 임명을 합니다. 네. 결정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 사장과 방문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KBS는 그 이사가 11명, 그 다음에 MBC와 EBS는 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들이 예. 각각. 예. 그러니까 KBS 11, 9명인데 네. 1981년도 방송법이 생길 때, 그 당시에 KBS KBS 사장을 뽑는 방송법의 이사는 네. 집권당에서 7명, 네. 야당에서 4명 해서 11명. 네. 그 다음에 MBC와 EBS는 여당이 5명, 야당이 4명. 이렇게 해서 9명이 됐던 겁니다. 이거를 모두 다 21명으로 늘리겠다, 이사 수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그러면 늘리냐라고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예.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 뭐냐면 예. 본인들이 지금까지 여당 중심에서 지금까지 법이 뭐 7명과 5명을 뽑았던 여당과 여야에 있던 것을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민주당에 유리하거나 노조 쪽이거나 네. 그다음 뭐
방송 기자협회거나 예. 학회나 이런 네. 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학회, 네. PD협회 뭐 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1명의 구도를 제가 봤더니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5명, 21명 중에 5명.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학회에서 6명. 네, 6명. 네, 그럼 11명 아닙니까? 네, 네. 여기다가 시청자. 네. 아,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예. 4명. 네. 그럼 맞습니다. 15, 그 맞죠? 예. 15명. 거기다가 방송기자협회 2명, 네, 2명. PD연합회 2명, 두 명, 예. 그다음에 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한국기술인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예. 기술인연합회에서 2명. 예. 그러니까 6명이 합하면 합하면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여당의 그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여당 쪽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예. 뭐냐면 국회 의석으로 따져서 전체가 5명인데 그것도 국회 의석 수대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겨우 2석만 가져가는 꼴이 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네. 알고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되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예. 너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밀어붙여서 과방위도 이게 통과하고. 민노총 산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 19명이나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가령 지금 KBS나 MBC나 여기에는 제3노조라고 있죠. 거기는 그렇죠. 상당히 또 보수 노조이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노조가 아니라 그냥 방송인 노조, 방송 노조 뭐 이런 식으로만 가게 돼. 방송 기자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좌쪽의 그 진영에서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도 다 노조의 관계자라고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맡고 있는 과방위도 통과했고 네. 이제 저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도 통과를 해서 본회의를 앞서서 이결로 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꼼짝 못하게 일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김홍일 탄핵을 하기 전에 네. 김홍일 위원장이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자기 임기 때 기존 지금 현행 법대로 그 이사 선정 공모를 낸 겁니다.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네요. 기습하게, 네. 그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이유까지도 정확히 알겠네요. 네네. 그 방송위원 그러니까 방송위원 내가 발목혀 있어. 내가 여기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나를 네. 묶어두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과 중요한 통신이 묶여버린다. 그렇습니다. 이 법 통과할 때까지는 야당에서 절대로 나를 탄핵을 안 풀어줄 거니까 내가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 네.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그냥 또 함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국회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만약에 이준수 후보자가 혹시 청문회를 통과 안 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청문회 안 한 상태에서 임명을 두더라도 네.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자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네. 자꾸 이런 어떤 난맥에 빠지는 거죠. 네.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야당 입장이 이 방통위원장 이재숙 후보가 딱 되니까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야당의 논리는 틀린 것은 없어요. 네. 지금 대의적으로는 공정보도를 해야겠다. 공정방송을 해야겠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방송을 완전히 해방시켜야겠다. 네. 이렇게 자꾸 간섭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맞은데 네. 맞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국회나 우리 정치권도 네. 일제 터치를 안 하겠다. 우리도 전혀 여기에 뭐 간섭을 안 하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곧 간섭이자 네. 자칫 원거리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해서 사장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네.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세종 경제의 신수영 뉴스창에 나온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진숙 후보자 얘기라는 거죠. 네. 과거 SNS에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했네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내용이 좀 불충실했습니다만 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MBC 측에서는 네. 지금 MBC 노조 측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 예전에 김재철 사장 낙하산 인사를 하는데 이진숙이 네가 그 반대하고 있는 그 노조원들을 인사 발령해서 노조 탄압한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만나가지고 MBC와 부산일보의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두 번째. 세 가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이 참사 전에 이진숙 당신의 페이스북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방송들을 통해서 헬로윈 데이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방송을 아주 음모한 거다. 그런 오해가 있다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두고 지금 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여부는 당사자들이 알고 또 차후에 밝혀질 일입니다만은 이진숙 후보자한테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이유를 딱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네. 이진숙 후보자 지명이 MBC 장악용이다. 네네네. MBC를 완전히 장악하기 그 위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조국당 민주당 조국당 여기서 성명을 또 냈네요.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던 인물이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춰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사실은 그게 공정한 방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 어떤 기준이 판단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관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렇죠? 야, 오늘 방송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정권과 방송은 불가분의 관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송을 통해서 국정 홍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MBC 사장을 얘기할 때 김장경 사장, 김재철 사장 그러면 뭔가 외면을 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MBC는 좀 강한 뭐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MBC가 안정을 취하지 못해서 지금 그 신소영 뉴스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진수 반통위원장 후보자가 친정 MBC, 친정이니까 MBC가 부활을 주도할까. 그러니까 MBC가 지금 부활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뭔가 불안정하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저 사적으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김 대표님도 지금 제가 오늘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분 정도가 차기 사장으로 뭐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김 대표님도 그 네 분 중에 한 분으로 아주 유력한 후보로 작년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연락을 받고 뭐 자기소개서, 직무추진계획서, 뭐 하여간 보낼 걸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뭐냐면 노조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 현 정부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애국적인 요소가 많다. MBC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좀 낙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방송을 사랑하는 분이고 방송 뉴스를 사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김장겸, 김재철 그런 분위기로 갈 사람은 아니죠. 아니 가면 지금 MBC 후배들하고 뭔가 헤쳐나갈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지금 뭐 누구를 갖다가 쳐내기 위한 그런 대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노조 방송 MBC 노조에서도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김장겸, 김재철 전 사장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었죠. 정권 부역자라는 그런 오명이 있을 오명이 만큼 있습니다. 네. 좀 기울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봐도 너무 기울었다는 김 생각이. 대표님은 그런 분이 예.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공정하게 쓰고 얼마나 MBC가 훌륭한 방송입니까? 좀 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충청도에서 가장 즐겨보는 뉴스 보는 채널이 어디냐, 네. 좋아하는 채널이 예. 1번이 MBC예요. 맞아요. 예, 23%로 제일 예, 높아요. 가장 높았어요. 19%로 KBS, 네. 뭐 TV조선이 8% 이렇게 돼 있던데 MBC의 그 영화, 국민들이 따뜻함 그리고 국민이 사랑함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 한번 통화해본 그분도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현재 방문진 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을 와서 MBC 세종 자리를 찾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MBC 본사가 지금 이제 온다는 보다도 충청 지역과 세종을 관할하는 그런 어떻겠냐. MB 충북, MBC 세종이죠. 예,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예. 정부 청사가 오니까 네.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나 네. 용산으로 갈 거냐 청와대로 갈 거냐 하지 이제는 말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세종으로 와라. 용산으로 가기도 그렇고 청와대로 가기도 청와대는 더 이상 못 가죠. 네네네. 지금 이제 다 개방됐고 이미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세종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보안 문제는 여러 문제가 예. 청와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용산도 저 그렇고. 이재명이나 또는 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이 됐던 한동훈이나 뭐 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세종이다. 세종으로 와야 되죠. 국회도 완전 와야 되고. 예, 국회도 본원이 뭡니까? 네, 예, 본원이 당연히 와야 되고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세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 지역을 떠나서 네네. 정말 향후 우리 손자때를 봐서도 정말 나라가 활력을 아니, 갖고 국력을 손자를 생각하라 그 말 들으면요 마음이 네. 찡해요. 걱정하죠. 제가 5살 먹은 손주가 있는데 얼마나 예, 참 사랑스럽고 영리한지. 야, 이 친구가 요 얘를 나중에 커서 예, 우리가 모든 걸 넘겨주는데 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넘겨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찡하잖아요. 그럼요. 예. 아 이게 자식 때보다 손주가 너무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나라 예. 됐으면 자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거 한 가지 좀 짚어가야 되겠는데 7월 10일 날 김성태 관련된 뭐 네네네. 공판이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지난달 7일 날 9년 6개월을 받은 이화영 대북 예, 송금 예, 사건 예. 이제 2탄이 이번 7월 12일 날 7월 10일이면 금요일이죠. 예. 예, 김성태 쌍방울 회장 네.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중형이 그러면 나올 거라고 이재명이 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도 전 대표도 네. 이제 이 재판 이후에 뇌물로 추가 기소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두 사람이 실형을 받게 되거나 음.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힘들어질 그날은 것이 좀 있습니다. 와서 방송하시면 안 될까요? 뭐 네. 그렇게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인데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때 공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압니까? 아마 오후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오후 2시쯤. 그날은 오후에 방송하시죠. 네. 또 예. 이번 주에 기왕에 있으면 이번 주에 최상병 사건이 최상병. 오늘쯤에 아마 수사 결과가 경북 경찰청에서 발표를 네. 할 그건 제가 것이고 속보로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예. 지금 의료 대난을 불러왔던 전공의들 네. 전공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 입장도 곧 발표가 될 것이고 네. 많아요. 굵직한 것이 이번 주에.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한 2번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잠깐 뉴스라는 게 있어요. 1분 뉴스 그러면 1분만 해야 되는데 잠깐 뉴스는 1분을 해도 되고 한 3분 해도 되고 한 5분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잠깐 뉴스를 딱 연결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만들어서 딱 올리면 제가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현재 후보자. 청문회도 거쳐야 되니까 지금 과천으로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 친정 MBC 부활 주도할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MBC를 안정시킬까? 예,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또 금요일에 한번 네.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